이 CS가 커스터머 일렉트로닉스 쇼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전자기기 박람회라고 직역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소비자 기술협회가 주최한 겁니다. 그리고 최초 개최는 뉴욕에서 1967년에 진행됐고, 원래는 모바일 같은 게 개발되면서 좀 포함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모바일 전용 그 의회가 생겼어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모바일 전용 콩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다뤄지게 됐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전자기기들이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ES 최신 정보를 이제 살펴보고 싶을 때 이제 그냥 검색을 해봐도 되겠지만, 제가 조금 단기 루트를 말씀드리면은 이 CES 서울이라고 해서 그 CES에서 이제 밝혀질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연자분들이, 그 국내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조금 축약해 갖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린다 라는 개념으로 최신 동향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간략히 이 본 교시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CS 아젠다가 이제 변화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해 왔냐면요, 그러니까 CS 2016년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여기 보시면 이 기술들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IoT라던가 스마트카라던가 VR, AR, 드론, 헬스케어, 3D 프린터, 이런 식으로 어떤 각자의 어떤 기술의 이름들이 주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비즈니스 혹은 실생활의 어떤 서비스로 다가갈 것이냐, 경험의 차원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키워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AI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AI가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IoT면 IoT, 건강이면 건강, 모든 요소에 AI가 쓰이면서 이제는 단순한 그런 기능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해가는 방식의 기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간에 보면은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그리고 VR, AR 같은 것이 관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또 계속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어떤 기술이 좀 성숙해지고 나면요, 조금 사람에게 친화적으로 바뀌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것도 지금, 옛날에는 정말 건강 따위는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석탄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다가 친환경으로 점점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 뭐 이런 것 제한하면서 전기 자동차 같이 수소 자동차 같이 이런 식으로 이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IoT 쪽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냐면, IoT가 단순하게 IoT가 아니라 IoT 안에 AI가 들어가게 되죠. 옛날 같으면은 뭐 집에 와서 음성으로 뭐 불을 끄고 켠다, 뭐 음성으로 이런 블라인드를 연다, 약간 이런 느낌의 단순한 스위치 역할을 인터넷이 했다면은, 이젠 그게 아니죠. 막 데이터를 취득하기도 하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안하기도 하고 또 개선해서 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2021년 네 1월에 이제 진행됐던 것을 말씀드려보면은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프라이버시, 에듀케이션, 브로드밴드, 스마트 시티입니다. 아직은 불렀더니 제 태블릿이 반응을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혁신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CS마다 이제 상을 주게 되잖아요. 맨날 보면은 우리 삼성, LG가 거의 휩쓸었던 그 혁신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 적게 들어갔는지를 말씀드려 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CS 아젠다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상의 카테고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되었어요. 가장 위에 써 있는 말이 이제 CES 2021의 혁신상, 그것들의 카테고리인데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숫자가 적혀 있죠. 이 숫자가 바로 그 상의 개수입니다. 어떤 분야의 상이 몇 개가 쌓였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상을 받은 쪽이 헬스와 웰니스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2위와 사실 4위가 둘 다 컴퓨터예요. 컴퓨터 하드웨어, 컴포넌츠.
peripherals,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 기기란 말이라고, 액세서리들. 자, 이런 것들이 각광받은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AI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워낙 좋아져야 돼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집에 있다 보니까 컴퓨터가 느리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컴퓨터 관련 기기를 많이 사고 태블릿 같은 것도 사고 많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가 원래 사실 컴퓨팅 분야가 AI를 기조로 하는 그래픽 카드 분야,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막 이런 혹은 CPU, AMD 이런 좋은 회사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좀 컴퓨터 그 시장이 어려웠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홈은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집에 많은 가전이나 IoT 기기들이 들어왔죠. 바로 이 세 번째부터가, 그리고 첫 번째도 물론 이제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도 다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1번, 3번, 그리고 12번까지 전체적으로 다 IoT와 AI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목록이 있었는데 그 목록의 첫 번째로 이제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AMD CPU입니다. 네, 그 인텔사와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AMD가 이렇게 아래와 같은 CPU를 출시한 거죠. 사실 제가 지금 발표자의 컴퓨터가 이 시스템 프로세서 지금 이거를 캡처한 건데요. 이 라이젠 9 3900X 12코어짜리예요. AI를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보다 좀 많이 좋은 3900XT예요. 근데 XT가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게 말하자면 작년 모델인 거죠. 이 작년 모델에 비해서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재밌는 게임, 롤이라고 하는 게임 같은 경우는 50%의 향상이 있었고요. 뭐 PUBG,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게임 같은 경우에도 33%의 이런 향상이 있고요. 다양한 부분들에서 성능 향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만에 막 말하자면 20, 30% 정도의 성능 향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 워렌 버핏께서 그 돈을 버실 때 매년 거의 한 20, 30% 정도의 수익을 내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복리가 되잖아요. 원래 있던 거에 20, 30%가 되니까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셨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CPU도 한 20, 30%만 좋아져도 계속 엄청 복리가 되듯이 발전된 것에 또 그 20, 30%니까 그 속도가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바이오 버튼인데요. 이 바이오 버튼이 이렇게 착용이 돼요. 한 의사분이 오른쪽 위와 같이 이렇게 가슴 왼쪽 위쪽 쇄골 아래쪽에 이렇게 붙이시고 측정을 한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의료적인 목적으로까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고 대신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부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을 하고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템퍼러처, 그러니까 체온을 측정을 함으로써 이 혹시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그런 시류 때문에 많이 집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많은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그 현지에서도 그렇고 기사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정부라던가 좀 대기업들이 이 스폰서를 통해서 이 코비드 그것을 이제 추적해 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 청사진을 제공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여기 템퍼러처 그리고 호흡, 심박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시하실 거는 우리가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at rest measurement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를 res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가만히 있다는 의미가 더 커요. 가만히 있을 때 측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무리 부착을 했지만 움직이면 신호가 많이 잡음이 낍니다.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의료적 목적으로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광고 같은 곳인데도 이 광고 안에도 이걸 적어놨어요. 왜냐면 움직일 때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과대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보면 가속도 센서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액티비티 레벨이라던가 바디 포지션을 좀 알 수 있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잡고 그러면 조금
방금 말씀드린 바디 모션 이런 건 자이로 센서로 이렇게 각도 보고 막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각도의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성이 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작은 데서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특이점이고 거기다가 배터리가 90일까지 간다고 해요. 얼마나 저전력인지 알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기기가 굉장히 전부터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과제를 할 때도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붙일 수 있게 하고 이 크기는 이거랑 유사했었습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심박수라던가 막 그런 걸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는데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저전력 기술이 없어서 배터리가 오래 못 가니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적인 목적이야 당연히 그냥 뭐 하루 충전해가지고 한번 측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배터리가 사실 정말 그 어떤 실용성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90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아마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전송은 당연히 블루투스 전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해양 쪽은 사실 저랑 크게 관심이 없는 분야긴 한데 이런 배를 탔다고 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뭐 이 낚시 같은 걸 하시겠죠. 이 낚시 같은 걸 하다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오버보드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빠지거나 어떤 뭐 위치를 찾아주거나 뭐 그런 메시징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손목에 있는 이 마치 스마트워치처럼 생긴 이것이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문화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렇게 각광받을 만큼의 큰 기능이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또 필요한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던가 또 낙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런 해양 쪽에서도 네, 이건 그렇다고 하고요. 다음에 EES라는 것이 있었어요. 일렉트로마그네틱, 그러니까 전자기장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능한 표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얇고 투명한 그러니까 플라스틱 표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이트에 가봤더니. 근데 이게 뇌 외장자라던가 판넬이나 벽에 이렇게 이제 부착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런 전자기적인 것들이 이제 흐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스마트 시티나 이런 데에서 뭔가를 표현하거나 이럴 때, 내 외장자를 할 때에 많은 비용 절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건축 분야나 소재 분야 전공은 아니어서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히 말씀드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시입니다. 이 앱시는 이제 에필랩시의 약자예요. 여기 보면 에필랩시가 이렇게 있는데 간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간질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해서 뇌전증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뇌전증이라는 것이 이제 에필랩시라는 학명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EP 그리고 끝에 SY를 가져와서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아래와 같이 어떤 이제 시저가 일어나면 어떤 그러니까 뇌에서도 막 전기 신호가 막 팍팍 튀고요. 몸이 막 떨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제 그걸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약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에 뭐 이제 좀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도 막 적고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이죠. 부작용 같은 것도 적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이 건강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치료적인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치료적인 과정에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앱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네,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앱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근데 보면은 이 2020년도에도 뭐가 또 받으셨다고 하고요. Living with epilepsy 네, 이처럼 isn't 뇌에서 easy. 뭔가 Dealing with things like seizures 문제가 and side 발생할 수 effects 있는데 can be confused. Without the right help, 그런 부분들을 treatment is 이제 different. 건강 관리에 쓸 수 Epsi 있다라는 helps 거죠. you track and manage your daily meds, including any side effects, clear view of your 사실 epilepsy. 이거는 With 물론 major 그런 insights into how your 또 seizures 질병이 are 있는 affected by 분들이 쓰실 수도 medication, 있겠지만 lifestyle 이게 기반이 choices, and 돼가지고 more. You 우리 can 건강 also share 관리할 때 important 사실 앱을 잘 info 안 with your 쓰잖아요. doctor 근데 via personalized reports. 요즘 This 스트레스가 supports 많으신 your 분이 diagnosis, 이거를 뭐 as well as 활용한다거나 helping you 그럴 수도 and your 있게 doctor 되겠죠. to step onto a 근데 괄목할 clearer, 만한 거는 calmer, more 이런 건강 confident 관리 path. 앱이 상을 받을 수 It's your path 있구나라는 to 거예요. living well with epilepsy. 이거를 할 때에 이제
어떤 IoT 센서를 몸에 부착을 한다거나 아까 전에 그 바이오 버튼 같은 거 그 정보를 만약에 받아서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하마카돈 그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모양인데 되게 아름답죠? 이제 IBM에서 쉽을, 그러니까 배를 AI가 구동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다양한 센서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러한 설계도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서 진행이 된 거겠죠? 이렇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설계도가 이렇게 구현이 되었고요. 이 안에 다양한 센서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 AI가 그 센서를 기반하여 판단하고 항해를 하는 거죠. 항해를 하면서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온난화가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무인 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여덟 번째입니다. 원격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술일 텐데요.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뭔가 좀 어색한 게 느껴지나요? 이 왼쪽 사진이 바로 3D로 만들어낸 홀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시면요, 이분의 외관을 따다가 만들어낸 그 3D 화면인 거예요. 근데 뭔가 약간 입체감이 느껴지고, 물론 사진으로 봐서 우리가 그렇긴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 사진과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실사처럼 느껴지게 되잖아. 근데 이게 입이 막 움직이고, 눈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되어서 마치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 사람일 거고, 그 앞에 이게 모델링된 지금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모습처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아바타 같은 거죠. 아바타 같은 존재를 가상 세계에 만들게 된다. 그래서 이 사이트 잠깐 들어가 보면요. 네, 이런 기술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픽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래서 마치 사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픽셀이고 각자로 이게 3D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복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복셀화 시키고 그거를 이제 실제처럼 표현하는 능력이 이 각광을 받은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이런 것도 하시나 보네요. 그래서 머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도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 존 디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이 로보틱스인데요. 덴마크 쪽에서 진행된 거고, 이렇게 뭐 경작이라던가 그 어떤 추출하거나 한다거나 할 때에 좀 거대하게 이렇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머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가전이라고 불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렉트로닉스니까 뭐 전자기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전자기기로서 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LG입니다. 왜 안 나오나 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기업이 이제 인스타뷰라고 하면서 띵큐가 이제 AI 기술을 띵큐라는 말로 상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기에 띵큐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대부분 이제 AI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인스타뷰가 뭐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디스플레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기능이 필요할 때는 우측과 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면서 이 띵큐의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성 인식 후에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이것은 그냥 글쎄요, 뭘까요? 예쁜 그림들을 보여준 걸까요? 그 외에 뭐 오늘 날씨가 어때? 혹은 오늘 레시피, 내가 먹고 싶은 게 뭔데? 뭐 레시피를 알려줘. 이런 식의 명령을 내리면 음성을 인식한 다음에 정보를 출력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인스타뷰 요거는 실물 가서 봤었는데요. 네, 좋은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수한 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LG의 TV입니다. OLED TV 48인치이고 이 안부가 완전 검게 나오는 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검은 화면에 이 불씨 부분만 보여준 거예요. 이 원래 OLED가 아니라 그냥 일반 LCD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뒤에 빛이 있기 때문에 회색 같은 느낌으로 봤는데, OLED는 완벽히 검은색을 아예 LED를 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어두운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LG가 삼성은 가짜
OLED다 이렇게 막 홍보 대결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자, 이거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좀 많이 주안을 뒀던 곳입니다. VROR 하고 뒤에 이제 I라고 돼 있죠. 아이 닥터라는 게 골자인데 그리고 눈을 치료해주는 눈을 케어해주는 뭐 의사다 이런 느낌이겠죠. 이러한 VR 기기처럼 생긴 어떤 기기를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포트를 여기다가 이제 앱 같은 곳에다가 계속 누적해 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기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이런 이제 모니터와 이런 기계가 이제 한 쌍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이제 페어로 존재하고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니터와 이런 VR 기기 같은 것이 존재하고요. 이제 뭐 시각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라던가 혹은 내가 이제 검출이 가능한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약간 시각 상실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황반 변성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영역이 안 보인다거나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럴 때 확인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컬러라던가 그런 부분도 이제 색맹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거나 등등을 할 수 있는 그런 VR 기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10가지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랑스러웠었어요. 저는 이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특히나 잘 이제 발달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CS까지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게 참 반가웠습니다. 네, 이렇게 F까지 다 완료했고요. 음, 이게 사실은 버전 예전부터 이게 점점 버전업이 되어 가면서 이렇게 상을 받기까지 된 걸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양들이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존재하는 판교에 있는 그 판교 테크밸리 그쪽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어,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되겠죠. 다음은 IoT 수도꼭지입니다. 어, 이름 자체는 U by 모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U자 모양에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데 이 그러니까 퍼시이 이제 아까 수도꼭지라는 의미고 스마트하다라는 건데 뭐 그 기능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은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이 첫 번째 수도꼭지를 얼마나 열 것인지 이제 사전 설정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 되어 있다고 해요. 버튼만 누르면 그 일정량의 물만 흐르게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수도꼭지를 꺾다 보면 원하지 않는 만큼의 많은 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많이 이제 과소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IoT 시스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역시나 앱으로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원격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격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수돗물 사용량도 당연히 이제 카운팅이 되겠죠. 왜냐하면 딱 원하는 양만큼씩 계속 이렇게 나가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 사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기사를 봤을 때 생각보다 이 수도꼭지가 조금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이 많이 회자되었었어요. 왜냐면은 다른 거는 조금 막 벌키하고 좀 비싼 것들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 수도꼭지 같으면은 물량을 체크할 수 있는 센서라던가 그 수도꼭지를 동작시킬 수 있는 뭐 구동 모터 혹은 뭐 버튼식의 뭐 개폐 장치 뭐 그런 것만 들어간다고 쳤을 때 엄청 비싸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접근성 면에서도 이게 좋을 거라고 보여진 모양입니다. 이제 아이디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다음은 ORCam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ORCam에서 시리즈 중에 이제 리드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생긴 이제 안경 형태입니다. 안경 형태이고 이 안경에서 빛이 나와요.
그리고 정확히는 카메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작은 카메라 같은 것이 있어서 표면을 읽습니다. 표면을 읽어가지고 그걸 텍스트를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들려줍니다. 텍스트를 읽어주는 인공지능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어떤 대상, 책이면 책, 잡지면 잡지, 뭐 아니면 뭐 논문이면 논문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이 2021년인데 이 컨셉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5년 그 전부터도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2015년에 똑같이 이런 외관도 거의 똑같고요. 이렇게 이제 see for yourself라고 해서 당신을 위해 봐줄게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숙성이 되어 오다가 그 기술력이 많이 이제 올라왔을 때 이런 혁신상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리드 외에도 2020년 작년에는 이제 Welcome Here라는 걸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찾아봤더니 입을 읽어주는 거예요. 입술을 읽어서 이 대화를 하는 상대방의 말을 이제 인식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볼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거겠죠. 왜냐면 특히나 이런 귀 쪽에 어떤 좀 부족감이 있으신 분들은 기능적 결함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특이했던 점은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 메시라는 선수가 이걸 광고하더라고요. 뭐 그만큼 많이 이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아마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들고서 이쪽을 이렇게 쭉 읽은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읽기 싫은 때 오디오북처럼 이렇게 들려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5번째입니다. 와이파이 센싱으로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는 이제 와이파이로 이제 데이터를 아끼려고 이렇게 무선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이파이의 그런 파장도 결국에는 우리 몸을 지나가게 되니까 그런 파장들을 모아서 어떤 원격 환자 진료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 주변에 이렇게 웨이브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와이파이 신호일 거고 이 와이파이 신호로 어떤 사람의 정보를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어,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라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모션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그쪽 신호가 약해질 거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breath,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에 이것도 역시나 굉장히 잘 터지고 있었는데 와이파이가 그 부분에 가슴이 이게 올라와요. 숨을 쉬다 보니까 하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그 잘 투과되던 것이 약간 굴절이 생긴다거나 막힘이 생기면서 잘 안 전달되겠죠. 약간 그런 굴절 회절 같은 거를 정보를 가져와서 아마도 측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무것도 바닥에는 없었는데 바닥에 와이파이를 깔아놨는데 그러면은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물체 혹은 사람이 딱 떨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가 갑자기 이렇게 파장이 막히게 되겠죠. 신호가 약해지겠죠. 그러면 아 거기에 사람이 지금 넘어졌다. 어떤 물건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낙상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이 fall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부상들이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조금 더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낙상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서 이 국가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그 비용이 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사실은 와이파이를 그냥 무선 인터넷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CS 이런 것을 통해서 논문도 좀 찾아보게 됐고 굉장히 재밌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루미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이렇게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엔터테인먼트에 가깝습니다. 이런 키보드가 있게 되고요. 이 앞에 이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있어서 어떤 피아노 곡을 원래는 우리가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피아노 선생님이 아닌 이 앱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과 위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올 때 이 건반을 눌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음악을 하려면 이 순서가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건 사실 게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이지 투 DJ라는 게임이라던가 뭐 그런 과거에 이제 오락실에 있던 게임기랑 굉장히 유사한 건데 그거를 이제 홈으로 가져왔고 학습이라고 하는 좀 에듀케이션을 접목시켜 가지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전달된 걸로 보여집니다. 17번째는 사실 길게 말씀드릴 게 없죠. 갤럭시 노트 울트라입니다. 다음으로 갤럭시 버즈, 삼성에서 나온 BTS 에디션이 나왔어요. 특이했던 점은 그냥 버즈가 아니고요. BTS 에디션이라고 붙여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BTS의 파괴력이 큰 게 아닌가. 그 파급력이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멋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보라색으로 좀 특별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상을 받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110, 이러한 굉장히 크죠. 월 형태의 마이크로 LED 홈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삼성답게 이제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삼성에서 나온 건데요. TV에서 이제 accessibility, 접근성이라는 말을 하죠. 이 접근성을 높여준 그런 상을 받은 겁니다. 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인공지능이 어떤 히어링이나 그러니까 듣기라던가 어떤 보는 거에 있어서 임페어먼트가 있으신 분들, 약간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듣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또 보는 게 잘 안 되는 분을 위해서 또 소리가 들리게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이 이제 기능적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게 적용이 돼서 TV가 그런 모드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봤더니 삼성 미국 지사에서 만들었다고 따로 이제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이 해외에서 조금 더 이런 이 장애에 대한 좀 배려라던가 생각이 조금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지만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고 서로 발전해가는 아주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론입니다. 스카이다이어라고 하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사람이 조정하지 않는 자동 드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또 다른 형태겠죠. 자율주행 드론이 되는 건데,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게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는 좀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이 전자기기를 다뤄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전기라던가 혹은 뭐 전원의 문제라 배터리의 문제라던가 굉장히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오류가 많은데 이게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다닌다.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닌다고 하면 글쎄요, 뭐 확률적인 문제긴 하겠지만 굳이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위험성을 감수하는 게 아닌가. 좀 저는 약간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또 드론을 전공하신 분들은 또 이거 자체가 IoT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한 분야이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겠죠.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우리 위를 떠다닐 때 문제지만 굉장히 안전 지역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쪽만 이제 운행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하면은 또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공간적인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소니에서 만들어졌어요. 뭐냐면요. 안경이 없이도 3D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표현하기로는 이 진정한 홀로그램 스크린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확히는 어떤 원리냐면요. 이렇게 사람이 오른쪽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사람의 위치를 인지합니다. 그리고 눈을 인지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맞게 화면을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에 있으면 이 왼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요. 사람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 오른쪽 이동한 걸 맞춰서 오른쪽에서 바라본 것처럼 다시 화면을 보여줍니다. 네, 그냥 볼게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옆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인식한 센서가 있어요. 우리 얼굴을 인식한 센서가 있어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비전 센서로 인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본다고 가정을 하고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후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머리 위쪽을 지금 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화면을 맞췄다면 이제 화면이 우리한테 맞춰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건 있겠죠. 한 화면을 여러 명이 바라보면 그러면 그거는 좀 깨지게 되겠죠. 왜냐면 화면은 하나인데 보는 사람이 여러 명이 돼버리니까 그건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23번째입니다. 네, 그 마이큐 펫 포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의 또 진짜 IoT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폰으로 당연히 이런 포탈 같은 걸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걸이가 있습니다. 여기 목걸이 자체가 이제 원격 그런 소통이 가능한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버스 우리 카드 대면 띡 하는 것처럼 요게 이 요 센서랑 소통을 합니다. 근데 버스 카드처럼 딱 붙여야 되는 건 아니고 일정 거리만큼 이제 다가오면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나갔던 강아지가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 요거 센서에 인식이 돼가지고 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이큐라는 이름의 센서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펫을 이제 놀아줄 때 항상 우리가 대동해야 되는데 이제 외국 같으면 마당이 있는 집이 있잖아요. 마당이 있는 집에 굳이 사람이 같이 안 나가줘도 결국 우리 방 안에 우리 그 영역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집 안 마당에서 놀게 하다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플린입니다. 이게 또다시 이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 중 하나인데 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왜냐면 앞에까지는 계속 뭔가 좀 기기적이고 막 이런 게 많은데 TV고 막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펫입니다. 어, 그리고 어떤 딱 대상 하나가 모사가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긴 펫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걸 창조한 거죠. 근데 마치 약간 토끼나 뭐 작은 햄스터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귀엽긴 귀여운데 또 그런 모사를 하지 않은 게 귀가 따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AI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원래 훈련되어 있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꼬물꼬물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녀석이 있는데 이거 역시나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원래 동물의 형태인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물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면은 그걸 또 학습해가지고 어떨 때 부드럽게 대해주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변동이 있다고 하고요. 보면은 여기 감성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감성 인지 이런 것 쪽을 이제 연구해 보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여기가 평온한 상태고요. 굉장히 이쪽은 중간 상태이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예를 들면 흥분했고 흥분하지 않았고 행복하고 슬프고 여기 안정된 것 같고 불안하고 약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갖가지 이런 감정들을 모사해서 표현해 주게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초에 만들어진 초반 세팅은 똑같은데 이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플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킥스타터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네, 이 모금액을 넘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베스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동형 천체 망원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AI를 접목한 거죠. 이렇게 내부는 망원경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하나의 이렇게 긴 바처럼 돼 있다가 이게 옆으로 가면서 여기를 이제 관찰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고요. 이게 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요 태블릿 같은 데에다가 바로 보여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눈을 대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전체 망원경이라는 게 굉장히 좀 크고 불편하다는 게 우리의 인식이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조금 깨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동그란 바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격대가 한 160만 원 이상 되네요. 이게 지금 그 베스페라라고 하는 그런 기기로 지금 캡처한 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멋있게 나오죠. 네, 저는 이 조그만 게 얼마나 잘 보이려나 했는데 네,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구동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 이제 그전에 개발을 하면서 뭔가 좀 큰 것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이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시키면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그런 다음 우리가 찾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 구동시켜 가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더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뭐 어떤 기능을 넣어야지만이 어떤 기능을 동작시켜야지만 잘 보인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한 AI의 기술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하나의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뒤에는 이제 뭐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지를 막 자랑하는 부분이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나왔습니다. 벌써 5세대라고 해요. 웨이모라고 해서. 그런 5세대에서 실제 외관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외관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이제 아래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우선은 360도 라이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더가 이제 주변을 쭉 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고요. 롱 레인지 카메라도 함께 있고요. 다음에 또 뭐 주변에 보면은 앞뒤로 되게 센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센서의 천지죠, 거의. 네, 그래서 이 단가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단가 문제 때문에 테슬라에서는 뭐 라이다를 쓰지 않겠다는 식의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미래에 필요하면은 사용할지도 모르겠죠. 네, 이렇게 26가지 베스트 혁신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베스트 혁신상 외에도 아까 쭉 다크래프를 보여드린 게 다 혁신상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 혁신상을 받은 것 중에서 이제 26개가 가장 우수했다고 지금 밝혀진 건데 그 외에도 이제 언어리라고 해서 그 수상작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 수상작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리진 않고요. 그냥 우선은 제가 좀 반가웠던 한국 수상 기업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알고케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게 저는 좀 재밌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게 한글로 따지면은 알고서 케어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로 봤을 때는 알고리즘의 알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케어를 돕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아이디어가 좋았고 이게 어떤 거였냐면 저게 지금 보이는 약간 정수기처럼 생긴 이것에서 성분 분석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안에 성분 분석을 해서 앱으로 알려준다거나 그럴 수 있는
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그런 성분 분석을 접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가깝게 해주는 그런 기업이었고요. 다음은 H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020에도 이미 상을 받으셨던 기업이었는데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로보틱 같은 것들로 이제 재활을 돕거나 아니면 그 왜 엑소스켈레톤이라고 불러서 이 증강해 주는 거 있어요. 우리 근육 같은 것을 증강해 주는 느낌으로 어떤 힘을 더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루풀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루풀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동그란 컵 같이 생긴 것이 조명입니다. 이 갖고 다니는 조명인데요. 이 조명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화장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광이 필요한 분들은 자연광 가까운 걸 해주고, 그다음에 뭐 집중을 하고 싶을 땐 집중에 관련된 빛을 주고, 뭐 쉬고 싶을 땐 쉴 때 쓸 도움이 되는 빛을 내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빛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시스템일 텐데요. 어, 의공학적으로 이러한 빛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충분한 연구와 함께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자연광을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이 자연광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면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계속 실내에서 생활해야 될 사람이 비타민 D가 엄청 D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어, 그 자연광을 모사하는 그런 스탠드 불 같은 것 기업과 또 어떤 실험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음, 일단 좋은 점은 너무 강력한 빛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블루 파장 있잖아요. 그 청색광이 너무 세게 나오면 눈에 안 좋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제한을 하고 그런 노력들만이라도 우리에겐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히 태양을 모사해야지만이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있고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V터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V터치를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버추얼 터치 카메라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 화면에 터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요. 그 화면 터치를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이게 보면은 0mm, 0mm 그러니까 딱 되는 것도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1.2m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힐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서 대학교의 로봇 광학 부분에서 이제 협업을 통해서 어떤 기업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이제 범용 소독 로봇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그 공기질도 판단을 내리겠죠. 여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할 텐데 지금 요 약간 캐리어처럼 생긴 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각 방별로 혹은 장소별로 감지를 해서 그거를 소독을 해주는 겁니다. 요 팔이 이제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그러기도 합니다. 옆으로 펼치면은 약간 날개 핀 것처럼 그렇게도 이동을 하고요. 다음에 룰루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룰루랩은 이제 이런 거울 같은 곳에서 AI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뭐 거울에서 우리 건강을 좀 체크해주고 미래 영화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런 걸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적용 예가 이 피부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더 좋은 피드백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그게 기록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진료를 받을 때 이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또 의사분들과 소통을 할 때에도 이렇게 화면이 지금 얼굴이 거울에 비춰졌는데 이것이 케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더 현명한 케어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맨 마지막인데 소프트 PV라는 곳에서 이 아래 형태의 계란을 잘라놓은 것 같은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초소형 태양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충전 기능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태양 전지를 통해서 뭐 활용하겠다는 건데 이거 사용 예를 찾지는 못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대중화가 돼야지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청정기 IoT 이동 로봇입니다. 이제 필요한 곳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디스인펙션이라는 게 바로 그런 문제 병균 같은 거를 죽이는 그런 형태일 거고요. 네, 코로봇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날개 형태로 또 움직이면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IoT 부분에서 또 의미가 있었던 데가 이 스마트 홈 허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고 하는 앱과 함께 이렇게 약간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공기청정기랑 유사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막 다이얼도 있고 그런데요. 이게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번호 누르면은 그 해당하는 IoT 기기가 동작을 하거나 그런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용 예를 봤더니 이렇게 이 두 개가 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게 밀려 올라가나 봐요. 그래서 이 창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IoT를 하는데 그런 허브 역할을 해주는 그것이 CS 수상을 또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IoT에서 활용이 가능한 센서를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 에어띵즈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실 텐데 이 공기 안에 얼마나 병균들이 있고 뭐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을지 리스크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디케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걸 앱으로 당연히 요즘에는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센서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알퉁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액티비티 센서입니다. 이거를 이제 설치해 놓으면은 약간 노인분들 혹은 장애인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시거나 활동을 하실 때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혹은 그러면서 어떤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액티비티 활동을 감지해주는 그런 센서인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게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CES를 중심으로 IoT 현재 근황, 현황을 한번 알아보았었습니다.